네, 조병욱, 정세진 기자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 발표는 한겨레 20일에 당신의 버린 옷의 최후입니다. 헌옷에 추적기를 부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거 이후의 이동 경로부터 개발도상국 수출, 최종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국내 최초로 추적하고 이를 데이터 시각화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면 박준용 기자님을 무대 위로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겨레 21의 박준용 기자입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앞선 그 강좌들을 보고 되게 엄청 훌륭한 데이터 분석들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사실 막 데이터 분석으로는 막 그렇게 말씀드릴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취재 과정에서 이제 추적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가 뭐 그렇게 많지 않았고, 저도 기자 생활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 좀 위주로 설명을 해서 이 기획을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엄청 고난 속에 이제 그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이 되었는지 이런 거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의류 수거함을 보고 이제 보통은 이제 의류 수거함에 옷을 버리면은, 저도 예전에는 이게 기부될 거라고 생각을 좀 막연하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좀 기사를 검색해보고 서칭을 해보니까 사실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수거업체, 수출업체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거기에서 좀 문제의식이 시작됐고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버려지는 건가? 쓰레기가 잘 처리되는 건가? 거기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게 그 가나의 아크라의 해변 모습인데요. 이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의류 폐기물을 버리면 이게 이렇게 그 가나 아크라의 시장으로 갑니다, 우선. 그리고 그 시장에서 팔리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가나 인구가 일주일 동안 입을 수 있는 옷이 거의 매일매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나에서도 다 처리하기 힘든 그 많은 양들이 어디로 가냐면 다 이렇게 버려집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AP통신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부분이 꽤 문제시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 한국도 의류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고 하는데, 일단 통계를 봤습니다. 헌옷 수출이 1년에 약 30만 톤 됩니다, 한국이. 근데 그게 수출 순위가 세계 4위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근데 1, 2, 3위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사실은 한국이 4위를 하는 정도면 상당히 많이 외국으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이 이렇게 많이 수출을 하는데 그 옷들은 다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 일단 여기에서 의문을 하나 가졌고요. 두 번째가 통계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 환경부 공식 통계에서 한 해에 버려지는 의류가 10만 톤으로 잡히거든요. 근데 이거 좀 이상했던 게, 한 해 의류 수거함에 넣는 옷이 10만 톤인데 우리는 왜 헌옷 수출 1년에 30만 톤을 하고 있는가? 이건 통계가 이제 약간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막 연구 자료를 서칭해 보니까 실제로도 이제 이 의류 폐기물 집계가 잘 안 되어서 결국 의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대안을 잘 못 찾고 있다, 이런 연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 추적기를 좀 구하는 게 힘이 들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그 해양 구조할 때 GPS를 그 구명조끼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추적하는 업체에 가서 이걸 좀 싸게 한번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GPS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사실 그걸로는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한 게 요 스마트 태그입니다. 이게 스마트 태그를 써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보통은 뭐 캐리어에 넣어서 이제 그 해외에 있을 때도 그 이제 캐리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캐리어를 안 잃어버리게 그런 용도로도 쓰고 뭐 반려견에 이제 그 목줄에 찬다든가 그런 용도로도 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해외에서도 작동하는지 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캐리어에서 작동을 하면 해외에서도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설을 가지고 이제 해외의 취재진의 지인에게 보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 스마트 태그를 활용했던 게 이유가 뭐냐면 그 한국 옷들이 대부분 이제 동남아로 수출될 것 같다는 생각에 동남아에서는 또 삼성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스마트 태그의 원리 자체가 삼성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의 휴대폰을 타고 그 저에게 제가 쓰는 스마트폰, 삼성 스마트폰의 그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 삼성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있어야 그 이제 이 추적기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별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삼성 스마트 태그를 쓰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거를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상으로도 상당히 좀 괜찮았던 게 아까 설명드린 그 GPS는 하나에 2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에 지금도 찾아보시면 1세대 거는 2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서 데이터를 쌓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이렇게 이제 옷들을 좀 이제 구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이제 버릴 옷을 좀 모아서 추적기를 달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유명 배우분이나 이분들이 각 이제 버릴 의류를 모아서 이제 저희가 추적기를 넣는 옷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원래 버리실 거를 저희한테 기부를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김성훈 배우님이.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추적기를 어떻게 옷에 달 것인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추적기를 저는 아주 막연하게 그냥 접착제로 달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 면이나 뭐 스웨터 이런 거는 접착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결국에는 그 옷에 올을 뜯고 그 틈에다가 이 추적기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박음질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추적기가 이렇게 옷 안에서 돌지만 그렇게 빠지진 않거든요. 그 방법을 활용해서 추적기를 넣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력이 동원됐고 엄청난 먼지와 함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또 모자라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신발 같은 데는 이제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발 같은 데는 이제 좀 속을 파가지고 밑창에다가 접착제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추적기를 달았습니다. 이제 그 헌옷을 단 추적기를 단 헌옷이 이제 150벌 정도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 그냥 한 동네에 버리면 이게 영구적으로 가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한 동네에는 거의 한 업체가 수거를 하거든요. 그럼 그 업체가 어떻게 하는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전국에 있는 의류 수거함에 나눠 가지고 이렇게 버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전국에 뭐 출장 갈 때, 그다음에 뭐 휴가 갈 때 이렇게 다 나눠서 취재팀이 이렇게 전국에 있는 수거함에 버렸습니다. 이렇게 수출업체가 옷을 가져가고요. 옷들이 대부분 항구로 가는 게 일단 한 2개월 정도 되니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구로 간 게 됐고 이제 4개월 뒤에 위치입니다. 이제 주로 동남아시아로 많이 갔고 그 다음에 항구에 좀 많이 있는 여전히 그런 모습이고요. 제일 4개월 뒤 버전으로는 제일 많이 간 나라가 말레이시아였고 그 다음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볼리비아, 타이 뭐 이런 순위로 많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추적기 위치 이거는 이제 올해 여름에
측정을 한 건데요. 1년 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인도하고 말레이시아가 가장 많이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튀니지 뭐 이런 곳에서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중에서 좀 저희가 중요하게 취재를 해서 밝혀냈다고 생각한 부분은 이 중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페루가 공식적으로 헌옷 수입을 규제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국제적인 수출 규제를 뚫고 옷들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약간 밀 수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도 한국 옷들이 많이 수출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뒤 집계한 결과를 보면 전체 153벌을 저희가 보냈거든요. 그 중에 국외에서 소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3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 40%가 또 항구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럼 항구에 있다는 거는 뭐 앞으로 당연히 이제 해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70% 정도가 해외로 나가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네. 이렇게 시각화를 통해서 맨 처음에 이제 옷을 수집하는 모습이랑 그 다음에 직접 이렇게 다는 모습, 그 153벌을 보낸 결과 이렇게 이제 시각화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보신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옷을 다 이제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다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데이터를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한 다음에는 저희가 그래도 한 몇 번은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좀 옷이 많이 가는 국가로 한번 현지를 취재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이제 사실은 뭐 구글 스트리트 뷰 이런 걸로 봐도 이 옷이 실제로 버려졌는지 아닌지 이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인도 이런 데 많이 가 있는데 인도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직접 저희가 가봤습니다. 가서 본 게 이제 이 장면이고요. 인도 파니파트라는 곳에 한국의 옷이 단일 도시 비중으로 가장 많이 가더라고요. 저희도 좀 생소했던 도시였어요. 이제 인도 수도에서 북쪽으로 한 2시간 정도 달리면 있는 도시거든요. 근데 이 곳이 이제 헌옷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세계 헌옷을 이렇게 다 수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실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카페트나 이런 걸로 만드는 재활용 산업이 유명해요. 그게 이제 업사이클링은 아니고 그걸 다운사이클링이거든요. 그게 이제 더 좋게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약간 좀 저품질의 다른 의류 제품을 생산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수입을 해서 그럼 재활용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도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실제로 재활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보면 이게 사실 공식 매립지가 아니에요. 매립지나 소각지가 아닙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주차장 같은 데서 이렇게 이렇게 모아놓고 그냥 옷을 태우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제 이런 태우는 냄새가 도시 곳곳에 다 납니다. 그 말은 즉슨 이런 장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이런 데가 한 20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도시가 크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엄청나게 옷들이 많이 불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찾아보니까 이 불타는 장소에 타고 남은 재를 저희가 보니까 한국 의류 상표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한국 옷도 이렇게 가서 태워졌다는 거고, 요 가까운 데서 저희 추적기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워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예, 쭉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재활용 관련해서 또 한 말씀 드리면, 이 재활용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한 게 깨졌는데, 여기 가서 이제 재활용 공장을 가봤어요. 근데 그 재활용 공장에서 옷을 재활용하면서 상당히 많은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옷들이 좀 많이 재활용되는 공장에도 갔었는데, 그 재활용 공장들이 폐수를 계속 버려요. 근데 여기는 단속을 하긴 하지만 벌금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냥 공장들이 벌금을 내면서 이 공장 폐수를 버리거든요. 근데 이 폐수가 바로 밑에 있는 마을에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가 거의 망가졌고, 주민의 10%가 피부병이나 암 환자인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게 심나구질한 마을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정확히 그 재활용 공정으로 인해서 이제 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혈액암에 걸리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사실 재활용 공장도 문제가 있을 것 같잖아요. 재활용 공장 자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그 인체 해로운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계셨거든요. 이제 공장 중에 표백 공정이 있어요. 어떤 공정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색깔이 있는 옷들이 오면은 락스몰 같은데 이제 옷을 담가서 그 옷이 하얗게 만드는 공정이거든요. 그게 왜 하얗게 돼야 되냐면 그 실로 만들려면은 그 색깔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색깔이 있으면은 이 재생산을 할 때 어떤 색깔을 입힐지 그 한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락스몰을 풀어서 하얗게 만드는 공정을 하는데, 이분들을 실제로 보시면은 어떠한 보호 장구도 없이 이 공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맨손으로나 맨발로 이 여기 위를 막 걸어 다니면서 이 공정을 하고 계셨고, 이분들한테 말씀을 여쭤보니까 약을 먹으면서 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들도 이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직업을 다른 곳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국 옷이 해외로 가서 그 나라 그 도시에 있는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그것들을 저희가 추적기로 밝혀냈다.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파니파트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저 인터랙티브하고 내용이 겹쳐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으로 이동한 곳이 태국이었는데요. 태국 역시 저희 한국에서 보낸 신발에 달린 추적기에서 태국의 아란야프라테시라는 도시에서 그 신호가 왔거든요. 이 태국 아란야프라테시라는 곳이 이런 국경 시장입니다. 이제 여기도 역시 아까 가나 아크라 시장하고 비슷해요. 엄청나게 많은 중고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중고품 시장이라서 이제 중고품이 막 잘 팔리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게 또 아닙니다. 이게 그냥 여기에서 들어와서 안 팔리면 그냥 그 주변 매립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저희가 가봤더니 실제로 한국 옷이랑 한국 신발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말은 이제 저희가 버린 신발 자체가 여기로 가는 확률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제가 발견한 것들이거든요. 무슨 태권도장 가방이거든요. 네, 이걸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맨 처음에 그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저희가 보낸 옷들하고 신발이 얼마나 탄소를 많이 배출하느냐 이것도 미리 좀 산정을 해서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분 의뢰를 해서 같이 측정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나왔고요.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겨울 코트가 제일 많이 탄소를 배출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신발, 그 다음에 티셔츠, 바지, 니트, 원피스, 난방, 패딩 순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그치지 않고 저희가 패스트 패션 그린워싱을 한번 검증을 해봤어요. 그 추적기를 달 때 달아서 이제 의류 수거함에 버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자라나 H&M 같은 의류 기업에서 본인들이 한테 옷을 주세요. 우리가 재활용 잘 해드립니다라고 홍보 환경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이제 옷들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는 걸 인식한 탓인지 이제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추적기를 단 옷을 지금 자라에 있는 수거함에 넣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H&M이랑 자라의 경우에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점이 확인됐습니다. H&M에서 의류 수거함에 버린 추적기의 경우에는 우간다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우간다에서 재활용을 뭐 잘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으시긴 하지만 저희가 가보진 않았지만 실제로 정확히 추적기 스트리트 뷰를 켰는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것들을 보고는 이제 의류 전문가들은 재활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자라의 경우에도 뭐 같은 취지로 티니지에 갔거든요. 그래서 티니지에서 재활용이 잘 될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사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최근에 요거를 취재하다가 새 옷을 소각하는 내용에 대한 취재도 하게 돼가지고 저희가 보도를 했었습니다. 일단 삼성물산이랑 LF랑 이런 대기업들이 새 옷을 1년에 연평균 50톤 이상 매년 소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소각한 게 삼성물산이었습니다. 연평균 100톤 이상 소각을 했어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가 검증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대안 부분은 있는데 제가 시간을 잘 못 맞춘 것 같습니다. 일단 대안은 생산자가 의류 폐기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대안에 대한 이제 입법이 지금 국회에서도 발의돼 있거든요. 이제 유럽에는 도입하기로 의결이 됐고 프랑스는 시행 중이어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어서 통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옷을 좀 나눠 입고 소비를 좀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